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월요일장 종목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그나마 코스피가 이 낙폭이 조금 덜했었던 게 삼성전자가 장중에 그래도 1% 이상 거의 2% 안팎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해줬기 때문인데요. 지금 2000선이 깨진 거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겠죠? 지금 상승폭 많이 줄어든 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8거래일 만에 반등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져봄직한데 여전히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41,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삼성전자의 움직임 확인합니다. 자, 화장품주들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도 아모레퍼시픽이 10%대 급락이었었고요. 한국콜마도 6% 이상, ABCNC가 8%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아모레퍼시픽 1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사드 보복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한했다. 이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소식으로 하루 그때 잠깐 조금 올랐었던가요? 그 이후 계속해서 패닉 장세를 펼치고 있는 화장품주들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바이오 업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 볼게요. 메디톡스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네요. 7%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낙폭을 키우는 와중에서도 개별 업체들 중심으로 좋은 얘기 들리는 바이오 업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디톡스 쪽으로 이슈가 모아지고 있었는데 미국 엘러간사에 기술 수출한 이노톡스가 대박을 칠 것 같죠? 미국으로의 기술 수출 한 5년여 만에 이제 정말 이 약이 출시가 되나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기대를 걸어봄직도 할 텐데요. 이 시각 현재 47만 700원 기록되고 있고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다시 코웨이를 가져갑니다. MBK 파트너스의 경영난으로 코웨이를 매각한 지 5년 7개월여 만에요. 다시 웅진그룹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이제 코웨이 앞에 웅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붙게 되겠죠. 코웨이는 지금 현재 주가가 25%의 급락이고요. 웅진은 7% 강세. 그 외에 웅진그룹주들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슈에 대한 판단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호실적, 양호한 실적 나왔습니다. 따이공 규제, 경쟁 악화 속에서도 괜찮은 실적 내놓은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내, 국외에서의 면세점 매출 괜찮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 72,700원. 근데 이걸 오늘의 반등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라면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6% 넘는 상승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전략도 챙길 거고요. 배터리 업체 가운데 LG화학을 보겠습니다. 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 수급이 괜찮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이 종목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33만 4,500원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지나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너무나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이 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버텨야 될까요? 시장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너무 시장 자체가 이 운전의 비유를 하자면 안개 구간을 상당 부분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안개 구간에서는 사실 한치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를 올리기도 좀 어렵고 사고가 나기도 너무나 많은 확률로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안개가 조금 거치기 위해 좀 빛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데 대외적인 여건에서 봤을 땐 계속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장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그 둘 중에서 하나라도 좀 무언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스탠스가 가야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이 미국의 이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기조가 조금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아서면 한마디씩 내던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왜 요즘에는 좀 잠잠한지 모르겠어요. 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한마디라도 좀 해주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참 잘 안 나오죠. 뭐 유난히 중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 증시만 또 유독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뭐 종목을 중심으로 얘기는 또 나눠볼 텐데요. 뭐 그래도 전기차 관련한 섹터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동안도 뷰를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대표 전기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이에요. LG화학 기점으로 한번 진단을 내려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6천억 이상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기초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계속적으로 조금 실적이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부분에서 상당 부분 실적이 상향이 되게 되면서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발표를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일단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2020년에 7조 원 정도의 이 매출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는데요. 이랬던 부분이 10조 원까지 좀 상향되게 되면서 확실히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높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LG화학의 이 2차 전지의 세 가지 분야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뭐 ESS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그리고 중대형까지 모두 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계속적인 공장 증설과 함께 이러한 실적적인 측면도 더욱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LG화학의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기초화학 부분 자체에도 자금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실질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는 최악 국면을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4분기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조금 주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을 그래도 한번 말해주십사라고 한다면 어떤 쪽이세요? 여전히 좋아요 가도 될까요?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많이 어렵고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꼭 사셔야만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요. 대신 뭐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머스트 해브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근차근 포트의 비중을 좀 늘려나가신다면 나중에 투자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래도 뭐 LG화학을 비롯한 몇몇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네요. 여전히 우리가 가져가야 할 분야임에는 분명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실적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영업 환경이 낮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또 증권사에서는 또 줄줄이 목표가 하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근데 오늘은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온다. 저가 매수인가요? 일단 오늘의 반등만을 놓고 본다라면 사실 기술적인 반등의 요소가 상당 부분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시장 이제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좀 밀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일단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는 사실 3분기 실적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680억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컨센서스를 상회했었고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124% 정도의 실적이 좀 증가가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 이유를 조금 호텔신라 측에서는 이제 시내 면세점 그리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그리고 이제 홍콩 공항에 있는 이 면세점에서 신규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이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업체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재에 대한 이 주가의 수준은 상당 부분 많이 안 좋게 흘러가고 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중국 소비 관련주 해서는 예전만큼의 프리미엄을 좀 부여를 하기에는 이런 부분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드 완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엿보이는 부분은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안전성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게이트 100기지 이 행위를 금지를 예고를 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이런 돌발 악재가 나왔었는데요. 이 게이트 100기지 같은 경우에는 따이공이나 웨이상 같은 경우에 대량 구매를 해서 이런 면세품을 인도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탑승구에서 이제 화물 칸으로 이제 싣는 행위 자체를 좀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행위 자체를 좀 금지하게 된다라면 웨이상이라든지 따이공의 과연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면세점에서 이런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평가하세요? 네, 투자 의견은 글쎄요를 좀 드리는 편인데요.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위안화하고도 좀 연관을 져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 현재 계속적으로 좀 위안화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하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적으로 웨이상이라든지 따이공의 구매력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호텔신라 이렇게 살펴보고 또 오늘 뉴스가 있었던 종목도 한번 볼까요? 코웨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웅진그룹까지 한번 동관해서요. 이제 코웨이가 다시금 웅진그룹 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항상 이 M&A 이슈 잡히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둘 중에 그렇죠. 하나는 주가가 급등이고 하나는 급락이고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코웨이는 오늘 급락 쪽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주가의 향방은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피인수기업이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오늘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반대의 경우가 좀 나타나고 왜 그런 있는데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웅진그룹 자체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코웨이를 MBK 파트너스에게 사업권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런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아직은 좀 취약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시장에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가난한 그룹의 재건을 위해서 코웨이가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우려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자본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자본 조달의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신용 보강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웅진 코웨이가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CB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증권을 발행을 할 때 있어서도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기업 가치의 훼손이 많은 부분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웨이의 사업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렌탈 시장에서 부동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오늘의 좀 주가 급락은 조금 과도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워낙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안 좋은 악재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수적으로 좀 관찰을 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뭐 글쎄요, 나빠요 이런 쪽에서 좀 골라야 될까요? 네, 좀 글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하락은 과도하나 요즘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보수적인 이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들리는 삼성 엔지니어링 볼 텐데요. 주가도 강하고 또 증권사 내놓는 뷰들도 참 좋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실적을 호조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지금 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45억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컨센서스가 한 400억대를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지난 프로젝트에서 뭐 인정을 받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정산 이익을 받게 되면서 425억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일회성 이익을 좀 제거를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화공 부분에서 지금 원가율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어 4분기 실적 그리고 19년도 실적까지도 계속적으로 조금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9일 날 발표했던 이제 수주 같은 경우도 1.2조의 수주를 발표를 했었고요. 이러한 최대 수주의
수주 같은 경우 2014년 이후에 4년 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발주가 좀 증가하게 되고 이제 선별적인 수주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까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향후에도 충분히 주가 수준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투자 의견 좋아요로 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장 탑픽은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네, 제가 전기차인가요? 드리는 탑픽은요. 역시 LG 화학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 예. 그나저나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마감 시간에 임박해 왔는데 안신 앵커 빨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급변합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000선 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약 22개월 만이었는데요. 지금 호가 보고 나서는 1999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1993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4%를 넘어서 5%까지 낙폭이 커져 있습니다. 628선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해 나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나 싶었는데 하락으로 다시 한번 가닥을 잡으면서 2.69%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의 낙폭이 더 큽니다. 4.39%나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그나마 상승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22%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41,50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이는 지수처럼 상단도 상당히 출렁였습니다. 포스코캠텍 HLB 장중에 2% 강세가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6에서 9% 이상 내리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 ENM만 빨간불 켰습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10월 29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서 5천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 조성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코스피 결국 2000선 붕괴가 되면서 1995선에 오늘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장중에 4% 폭락, 호가 부근에서 5%까지 낙폭을 키웠는데요. 4.90% 내리면서 630선에 오늘장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속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23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도 1,65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물량만도 5천억 원 이상을 넘어섰죠.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5,781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매도는 속출했습니다. 개인 2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서서 방어에 나섰죠. 기관은 1,756억 원의 순매수 우위, 외국인도 97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국타이어 3시를 기점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8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강세로 출발했지만 투자 심리가 어두워지면서 1.58% 하락하면서 43,700원에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는 3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1.29% 하락한 22만 9천 원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된다는 증권사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절없이 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